치과에 공포를 가진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만 그간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 때문에 치과 진료를 좀 주저하신 분들도 꽤나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않기 위해서는 치아 관리 더 이상 외면하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TV 메디컬 약손 이 시간에는요. 그동안 마스크 속에 가려져 있었던 치아 건강을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주치의입니다. 치과 보철 전문의 윤성만 대표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간 코로나 감염 위험 기간 동안요. 치료받아야 될 4분 가운데 1명꼴로는 두려워서 치과를 방문하지 못했다는 네. 그런 통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실제 환자들은 여러 병원들 가운데 치과에서 코로나에 대한 감염 위기를 가장 크게 느끼셨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아무래도 치과 치료가 침이 튀고 예. 한 진료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정체도 모르고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막연하게 치과에 가면 아주 위험하다. 이래서 뭐 환자분들이 처음 코로나가 터졌던 3년 전 2월을 돌아보면 뭐 이렇게 다 취소돼서 하루 종일 그렇죠. 자다가 간 적도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3년이 지났고 치과를 이렇게 동선 추적을 했을 때 치과를 매개로 대량 감염이 된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었고 네.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거의 치과 진료는 아주 고위험군, 노령 아주 고위험군 외에는 뭐 거의 정상화됐다고 볼 수 네. 있지만 오히려 뭐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오히려 뭐 놀다가 내지는 뭐 이렇게 식사하고 어울리다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감염되는 네.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치과에서 감염되는 경우보다도. 네. 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정말 개인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화두가 됐습니다. 특히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손 씻기로 알려져 있는데 손은 정말 열심히 씻으시지만 또 이제 마스크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구강위생에 대한 신경을 좀 못 쓰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강위생이 무너지게 되면 전신 건강이 위협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조금 이따가 논문도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뭐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듯이 서로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건 역시 치아가 그냥 뭐 치과라는 과목이 성형외과 이런 것처럼 따로 분류돼 있긴 하지만 이 몸 전체에 이 혈액순환과 함께 골수 내에 박혀 있는 것이 치아이기 때문에 치아에 생기는 만성염증은 결국은 혈액을 타고 신체 전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네. 또 반대로 전신 건강이 나빠지면 치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오징어 게임 감독이 그 찍는 동안 치아가 몇 개 빠졌다든지 네. 뭐 이렇게 스트레스나 전신 건강이 또 치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시간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또 직종도 있습니다.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내 건강이 심하게 훼손된 사례들도 있습니까? 네, 마스크를 하루 종일 착용하다 보니까 네. 힘들잖아요. 호흡하기가 아무래도. 그렇죠. 네, 뭐 그렇지 않고 잠깐 벗을 수 있는 직업도 있지만 뭐 이제 서비스직, 데스크 업무 이런 걸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쓰게 되는데 그러면 힘드니까 입을 벌리고 있거나 이를 오히려 반대로 악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안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하게 되면 구강 건조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네. 우리가 당뇨 환자가 뭐 고령자의 3분의 1이 당뇨 환자로 소갈이라고 해서 구강이 건조해지는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데 일단 구강이 건조해지게 되면 우리가 침으로 자정작용을 해서 치태 조절이 되는 그런 기능이 아주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치주염이나 이런 데 노출 더 심해질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초반에 우리 코로나 때는 마스크 숫자가 굉장히 제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또 마스크가 모자라니까 그 다음 날 다시 그 마스크를 쓰게 되면 자기 입냄새에 자기가 기절할 정도의 그런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원인은 뭐 다른 원인들도 많지만 치과적으로 보면은 만성치주염, 그러니까 피고름 냄새가 나는 것이죠. 네. 또 그다음에 매복 지치, 그러니까 사랑니가 매복돼 있는데 그쪽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그다음에 오래된 보철물,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의학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은 인터넷에 그 치과를 검색하면 바로 코로나 감염이란 말이 따라올 정도로 치과를 좀 무서운 곳으로 네, 여기기도 맞습니다. 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완전히 내려놓아도 되는 겁니까? 초반에 이 하이스피드에서 분사되는 물, 네, 그게 이제 진료실 내로 튀게 되니까 그런 물이 침하고 섞여서 비말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석션을 이제 깔때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걸 입 주변에 바로 바짝 붙여서 이 비말이 튀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물론 환자분들도 바로 뭐 들어오시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네. 저희 직원들이나 뭐 저희들 진료하는 치과의사 자체도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하고 환자 한 번 가고 나면 뭐 다 이렇게 소독하고. 창문 다 열고 예. 소독하고 또 한 30분 비웠다가 이제 거긴 비워놨다가 다른 데를 하고 했었는데 이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부터는 조금 그런 걱정이 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네. 논문은 진료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 환자가 코로나 환자였는데 그 진료를 한 그 비말들이 튀었던 것들이 어떻게 뭐 됐나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네. 이 진료실 공간 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네. 네, 이런 논문이 나와서 뭐 저희들도 안심하고 이런 것들이 미디어에 알려지다 보니까 조금 더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치과를 더 이용하실 첫 해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20년 네. 네, 이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발표된 논문은 이거는 이제 만성치주염 환자들과 또 코로나19의 합병증과의 연관관계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만성치주염이 있었던 환자들이 네. 첫 해에 미국의 얘기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돼서 사망률이 치주염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8.8배, 거의 네. 9배나 높았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중환자실 입원 확률이나 인공호흡기의 필요 가능성이 뭐 3배에서 4배까지 이렇게 높다는 논문. 이거는 이제 뭐 각종 데이터를 다 모아서 검사를 한 거겠죠. 네. 이런 또 논문이 미디어에 발표되면서부터 조금 환자분들도 내가 치과 치료를 미루지 않고 받는 게 유리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논문까지 이렇게 들고 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비말 감염에 대한 위험성 충분히 있으셨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이제는 정말 그런 두려움 내려놓으시고 적극적인 치료에 좀 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환자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치과 치료 미루다가 악화된 케이스라고 하는데 원장님 PPT 보면서 직접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코로나 3년 되다 보니까 그 전에도 뭐 비용적인 문제나 뭐 치과하고 담 쌓고 사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네네. 뭐 치과와 거리두기 하시는 분들이 3년 동안 더 늘어나게 되신 것 같아서 뭐 대표적인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밑에 어금니가 없는데 위턱에 있는 어금니들이 쭉 내려오게 되면서 네. 위에 치아도 결국은 뭐 발치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젊다면 교정적인 처치를 해서 위로 다시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골 분절술이라고 해서 잘라서 올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힘을 못 받기 때문에 네. 요 위에 치아에 대한 쓸데없는 치료를 해야 되는 일도 문제지만 요 바로 앞에 있는 치아들은 결국은 팀워크이기 때문에 네. 서로 이 구강내는 팀워크이기 때문에 큰 어금니가 일을 못 해주면 예. 축구에서 말하자면 뭐 한
11명 뛰어야 되는데 뭐 한 3명이 이게 누워 있는 거랑 같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면 이런 작은 어금니들의 힘에 부담이 좀 많이 네. 가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은 이제 느끼십니다. 이렇게 뭐 내가 안 좋아지고 있구나, 안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시지만 계속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겁이 나시기도 하고 오해되겠지, 좀 이따 가야지, 겁나는데 뭐 이렇게 계속 미루시다 보면은 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의 앞니 같은 경우는 손으로 이렇게 빠질 정도로 겨우 걸쳐져 있는 채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묶여 있는 치아라면 그거를 이제 가철성 의치처럼 뺄 수 있는데 안에 뼈는 다 녹았고 연조직에 걸려 있는데 이렇게 뺐다가 다시 씻어서 치아를요, 연결된 치아를 다시 끼시는 이런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늦어지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치아를 한꺼번에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네. 한 분은 아랫니에 공백이 있었고 앞서 보신 분은요. 네. 지금 보신 분은 위쪽에 이제 치아가 공백이 있습니다. 이걸 방치할 시에 어떤 위험성을 말씀하시는데 방치란 건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방치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분은 이제 치아가 상실된 건 없습니다. 예. 오히려 하악에는 뭐 막니가 하나씩 더 있는 경우이거든요. 제2대구치까지 다 있는 경우인데 한꺼번에 빼야 될 치아를 오히려 발치를 하지 않고 치료를 미루기만 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 귤 상자에서 귤이 하나 썩어가는데 그냥 솎아내지 않고 그냥 있다 보면은 그렇죠. 그 곰팡이 균들이 다음대로 퍼지게 퍼지듯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많은 박테리아와 세균들, 구강 내에도 곰팡이균이 있습니다. 예. 푸르스름하게 치석이 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퍼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때는 우리가 그 균에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양치도 주무시기 직전에 하는 게 좋고, 어쨌든 이런 경우에 치료를 계속 미루다가 발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많은 치아를 뺄 수 없기 때문에 꼭 반드시 빼야 될 치아들만 발치를 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나머지 치아에 대해서는 만성치주염에 대한 전문가적인 치료를 들어가게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에 뭐 이렇게 치은 소파술이라고 해서 치아의 뿌리 형태에 맞게 되어 있는 기구를 사용하거나 요즘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주위염이나 또 그냥 치아 주위염에 또 레이저를 적용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은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고 이쪽 앞쪽에는 이식을 하고 3개월 기다렸다가 수술을 하는 날 바로 임시치아를 하게 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고리식을 한 다음에 임시 틀니를 이렇게 끼웠다 뺐다 하는 틀니를 장착을 한 후에 수술한 그날 지나고 하루 수술을 하고 나서 중간 지대주를 연결하고 하루 있다가 오신 경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식립하고 하루 뒤에 임시치아를 이제 그전에는 임시 틀니를 끼다가 임시치아를 바로 장착한 경우입니다. 이걸 하고 나서 이제 3개월 지났지만 계속해서 남아있는 다른 어금니 부위에 치주 관리나 또 후속 처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임시치아를 했을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이게 재질 자체가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완전한 일을 할 때는 금이라든지 뭐 포세린 같은 걸 사용하지만 간판 재질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크릴릭 레진이라는 재료 자체가 간판이기 때문에 간판 이렇게 돌 던지면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환자분들이 강한 힘을 또 받게 되면 뭐 이를 식립하자마자 한 달 만에 하루 만에 임시치아를 장착했기 때문에 그 밑에 하방에 강한 힘이 무리가 가지 않고 오히려 깨질 수 있도록 네. 하면 치과에 와서 바로 또 수리를 하게 되고 또 주의를 하게 되는 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신고 나서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뼈가 붙는 거는 기부스를 푸는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뭐 4주 정도입니다. 보통 한 달 내로는 거의 기부스를 풀게 되거든요. 물론 고령이거나 하면 조금 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임플란트도 뼈에 심는 것이지만 우리가 나사못을 생각했을 때 그냥 그 나무에 박는 나사못하고 다르게 생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체이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처음에 기계적으로 뼈와 붙었던 자리는 이 파골세포에 의해서 일단 이물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뼈는 흡수가 되고 새로 생물학적으로 새로운 뼈가 생성이 돼야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1차적으로 물리적으로 꽉 끼어 있는 힘, 네. 거기에 있던 거는 점점 약해지고 이게 이렇게 새로이 생물학적으로 새로 뼈가 침착되는 요때는 파골세포가 작용을 하게 되고 요때는 조골세포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증가하게 되는 안정도를 가지기 전에 이게 내려오는 속도가 빠르고 이게 내려오는 속도가 조금 느린 기간이 보통 2에서 4주. 요거는 이제 나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임시치아를 장착하고 처음에는 좀 조심하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 좀 방심하게 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강한 걸 막 드시고 오히려 임시치아 파절되지 않고 강하게 유지되다 보면 임플란트 심어놓은 쪽에 문제가 발생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시치아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그 수술의 편의를 위해서 2차 수술을 하지 않기 위해서 뚜껑을 이렇게 잇몸 위로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환자분들이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보통은 요 그래프로 보면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돼야 완전한 안정기가 되는데 그 이전에 혀로 이렇게 계속 밀어본다든지 잘 믿지 못해서 또 임시치아 했는 부위도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지 한 3, 4주 지나면서 세게 뭐 이렇게 위에 치아랑 계속 이렇게 평상시 하는 습관과 다르게 뭐 저장력을 가하게 되면 실패할 우려가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치아에 대한 속담이나 속설을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코로나19 이후의 구강관리와 그리고 치아 건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코로나19에 특히나 치아 건강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관심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치질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사실은 칫솔에다가 치약을 바른 후 약간의 물을 묻힌 후에 양치질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주위에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치아나 구강 건강 관리에는 치명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치약은 이제 제조회사에서 사람들의 평균치에 맞게 그냥 써도 되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개인차가 있는 게 내가 만성 치주염이 있어서 지금 노출이 좀 있거나 네. 좀 시린 치아들이 있거나 깨진 치아들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더 부드럽게 물을 묻히면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양치하시고 싶으신 네. 분들은 부드러운 칫솔모에 치약을 짜라서도 좀 물을 살짝 묻히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일 좋지 않은 거는 네. 칫솔모에 치약을 짜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거 까먹고 가끔 있다가 치약이 아까우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 네네. 이게 수분이 증발되면서 좀 딱딱해지기 때문에 치아나 잇몸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치약을 조금 부드러운 걸 또 구매하는 것도 괜찮은 꿀팁이겠네요. 칫솔모는 그런 게 있는데 네. 치약은 제조회사에서 평균치에 맞춰서 제조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칫솔도 조금 신중하게 그런 네, 것도 네. 중요하겠군요. 네. 3년 동안 마스크를 쓰면서 사람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꼈는데요.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구취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광고가 많더라고요. 네. 스프레이형 구강청결제, 네. 가글형 구강청결제. 이게 광고가 많던데 근데 주위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면 치아나 구강 건강 관리에는 오히려 해롭다. 이건 아니죠?
그 말은 제 생각에는 자기 개인 그 구강위생, 즉 말해서 칫솔질은 약간 소홀히 하면서 그 가글에 의존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가글이 필요한 경우 제가 생각해 보면 내가 흡연을 하는데 내가 대인관계가 많은 서비스직에 종사한다면 가글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글 없이도 가글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싼 방법은 30초 양치입니다. 그냥 조그만한 칫솔 하나 이게 접히는 거 이런 거 뭐 작은 가방에 넣어 다니다가 뭐 치약이 있든 없든 치약이 있으면 조금 더 가글 효과가 더 있습니다. 치약 살짝 묻혀가지고 30초 동안 쑥 하고 나서 입 한번 싹 헹궈 보시면 가글보다 더 효과 있고 더 싼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선생님은 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3년 전에 임플란트 수술을 해서 있었는데 이 코로나19랑 겹치고 제 게으름 때문에 치과를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선생님한테 보여줬는데, 근데 선생님 제가 제 수술을 받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뭐 미룬 것도 있고 사실은 이거는 좀 의학적인 거지만 뒤쪽 임플란트 심을 때 조금 뼈가 단단하신지 충분한 깊이로 식립되지 못한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치아에 대해서 좀 치료 많이 힘드셨죠? 네,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실제로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이제 코로나 뭐 아픈 것도 있고 코로나 이제 감염 걱정 때문에 네. 치과에 가기 꺼려져서 미루다 보니까 뭐 2년, 3년 이렇게 뭐 길게는 4년 이렇게 그냥 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기능을 하지 않는 뼈는 줄어드는데 식립된 임플란트의 위치는 그대로 있고 기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음식이 끼거나 뭐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김영님처럼 네. 제거해서 새로 심어야 되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좀 최악인 경우예요, 사실. 저게 네, 그거가 네. 최악입니까? 그냥 보철만 새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그리고 오히려 또 심하게 망가진 임플란트 픽스 같은 경우는 쉽게 빠지거든요. 근데 얘들은 이제 주변 뼈만 나사산 2-3개 정도 녹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뭐 나이도 젊으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후가 안 좋아서 재수술을 하지만 밑에는 또 붙어 있거든요, 뼈에. 그러면 그거를 억지로 뜯어내서 역회전해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하는 사람도 힘들고 수술 받는 분도 힘들고 지금 뭐 잘 되고 있으니까 보철을 하면 되는데 그동안에 미루는 동안에 남아있는 치아들이 그 부분이 아직 완전히 보철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기능들을 얘들이 축구로 치면은 3명, 4명이 나자빠져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선수들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태가 되니까 마모가 된다든지 시리다든지 흔들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미뤘던 진료를 해서 회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같이 재수술하면서 보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저도. 네. 선생님 얼마나 힘들었어요, 좀. 그 힘듦을 이야기해 주신다면은. 네, 저는 뭐 그런 케이스 많이 해봤으니까요. 근데 환자분이 힘든 게 문제죠.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관리는 어떤 걸까요? 그 검사를 해서 그 동안에 내가 미뤘던 진료 때문에 다른 치아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꼼꼼하게 세심하게 체크하고 미뤘던 진료 마무리 잘 하시고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시고 네, 힘을 덜 주시고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치아와 구강 건강에 대한 궁금증, 오해와 진실, 질문이 있습니다. 코너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치아와 구강 관리의 가장 기본은 물론 양치질이 아닐까 네. 생각되는데요. 혹 그런 분들 있죠. 나는 항상 이렇게 칫솔 뭐가 좀 많이 벌어져 하는 분들 따로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일명 그 분노의 양치질 때문에 그러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게 또 너무 세게 양치질을 하는 게 구강 건강에 별로 좋지는 않겠죠. 네네. 네. 적당한 각도로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네. 말씀도 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일단 약간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뭐 이를 뺀 데가 없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찝찝하게 음식이 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치질을 할 때 그쪽을 제일 먼저 이제 집중적으로 닦고 그다음 제 최후방부, 내가 막니를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최후방부 뒷면을 제일 먼저 닦습니다. 네. 양쪽 4군데를. 그다음에 치석이 잘 끼는 데가 밑에 이의 안쪽입니다. 네. 그쪽에는
아무래도 침이 잘 고이게 되기 때문에 치석이 좀 잘 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닦게 되는데 어릴 때는 겉면 이렇게 씹히는 면을 좀 잘 열심히 닦게 되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잇몸을 닦는다고 생각하시고 치아하고 잇몸 경계선 쪽으로 적절한 각도로 닦을 수 있는가, 뭐 전동 칫솔을 쓰든지 아쿠아픽을 쓰든지 상관없지만 타겟은 그쪽이다. 그쪽이 제대로 치태들이 떨어져 나가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뭐 떡이라든지 뭐 이렇게 내가 금방 양치할 수 없는 뭐 이렇게 모임 같은 데 갔더라도 맹물이 되더라도 이렇게 떡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렇게 뭐 과일이라고 하더라도 과일 안에 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산도가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 물로 이렇게 씻어내는 뭐 그냥 삼키셔도 되잖아요. 금방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볼살과 혀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네, 찝찝한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물로 여러 번 헹궈서 그냥 삼키는.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약간 뭐 5분 이렇게 지났더라도 이렇게 바로 청량음료 같은 걸 먹고 나서도 그냥 물로 각을 해서 뱉어내는 네. 이런 습관을 들이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무시기 직전에 양치를 하고 아무것도 드시지 네. 않고 주무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때는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물도 마시지 않고 자정작용을 할 수 없고 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생각보다 혀의 작용이나 볼 근육의 작용으로 잘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은 또 피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피 나면 내가 더 이상 양치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오해고 실제로 치과에서 전문가 관리를 한다는 것은 피고름을 짜듯이 빼내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피가 조금 나면 피가 빠질 때까지 양치를 그쪽을 여기 안 좋구나 해서 오히려 하거나 음압을 걸어서 혀를 그쪽에 대거나 볼살을 그쪽으로 대서 이렇게 쭉 빨대 빨듯이 네네. 당겨내서 뱉어내시는. 네, 그래서 피고름을 이렇게 짜는 기분으로 하시는 것도 뭐 팁이 되실 수 오히려 있을 것 그렇게 하면 같습니다. 지혈을 방해할 수 있다고 그렇지 좀 조심하라는 말도 들었던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어떤 칫솔을 고르냐도 중요하겠지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바른 칫솔 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올바른 칫솔 질과 관련한 환자 사례도 준비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 칫솔질을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과도한 힘을 쓰게 되면 이렇게 뼈가 튀어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뼈도 튀어나오고 급하게 힘을 줘서 식사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치아가 파절되고 또 벌어지고 그다음에 깊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있죠. 다 있으면서 여기 옆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칫솔을 그냥 이렇게 스쳐 닦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건 분노의 양치질 힘은 많이 주게 되는데 효과는 전혀 없이 여기에서 여기에 오히려 상처가 나거나 네. 끓기거나 이쪽만 스치게 되고 여기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각도가 제대로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힘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짝 손으로 제껴서 봤을 때 뼈가 이렇게 하방에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타겟이 되는 부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이 효과적으로 닦일 수 있는 각도로 숙여줘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떠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는 닦이지 않고 칫솔만 벌어지게 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좀 환자 사례를 더 만나볼까요? 네. 이 케이스를 소개해 드린 이유는 네. 저랑 뭐 20년 정도 진료를 하셨고 뭐 이렇게 보면 임플란트도 뭐 다수 이렇게 식립이 되어져 네. 있으신 분인데 잘 보시면은 턱이 살짝 나와 있고 이쪽 치아들은 좀 누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20년 전부터 심기 시작해서 뭐 최근에도 더 심어져 왔는데 뜬금없이 질문을 하세요. 네. 오른쪽이 왼쪽보다 많이 덜 씹힌다고. 오른쪽이 네, 왼쪽보다 덜 환자분이 씹힌다. 거울로 자기 이를 뭐 잘 보실 것 같지만 예. 환자분들은 거울로 이를 자세하게 보는 거를 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내 이빨은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예. 요렇게 여기는 요렇게 닿지 않고 기울어져 있고 앞니가 약간 나와 있어서 여기가 깨지면서 네. 앞니 기능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 가을에 제가 환자를 알고 또 의사는 또 의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고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조금 시간이 뭐 그래서 여기 안 닿고 그래서 여기가 형태를 잡기에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네. 앞니는 앞니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착각하는 큰 것 중에 하나가 앞니가 일할 때 어금니는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이가 일을 할 때 왼쪽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이가 일할 때 오른쪽은 쉬게 되어 있는데 환자분들은 양쪽으로 씹으라고 하면 양쪽으로 다 접촉이 한 번에 되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맷돌처럼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잘 잘리지 않습니다. 힘은 많이 가해지는데, 네. 네, 오늘 이 시간 코로나 이후 이 치아 건강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나가지도 못하면서 이제 먹는 낙으로 집에서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배달 음식도 많이 먹게 되고 또 밤에 뭐 야식, 간식 같은 것들도 이제 집콕 생활하면서 맞습니다. 많이 챙겨 드셨을 텐데 이게 또 그렇게 치아 건강에는 적신호가 된다면서요. 떡이나 빵 이렇게 뭐 당도 높고 또 이빨 사이에 잘 낄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 그다음 탄산음료나 또 사과 주스 같은 걸로도 부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 부식이 녹는다고 콜라 먹으면 뭐 뼈 녹는다, 네. 치아 많이 녹는다 하죠. 말씀하시든지 콜라에 뽑은 치아를 담아서 뭐 실험한 이런 것들 보여드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동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점점 이 사라져가네요. 어금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또 특정 치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식이 오는데 이런 경우는 음료수에 의한 것도 있지만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 먹고 올리시는 분들요. 그다음에 병적으로 위산이 역류되는 분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입으로 빨리 헹궈줘야 됩니다. 예. 주무시다가도 주무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위산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또 무슨 약제를 먹으면 또 위산이 역류되는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입안 전체를 헹궈 주셔야 합니다. 예, 이거는 사실 입안 전체가 같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젊은 분이라면 치료를 하려면 전학수복이라고 해서 전체 크라운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서 치료가 되지 않는 이렇게 뽀끔뽀끔 구멍이 나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속도가 뒤에도 뭐 다른 이갈이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처음에는 이제 속도를 2배, 4배, 8배 이렇게 빨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에나멜이 부식이 다 되고 나면 덴틴층이 상부랑 하부가 틀리거든요. 상부는 약간 단단한 가죽 같은 느낌이고 위에는 사기, 포세린 같은 느낌인데 덴틴, 상아질에 가면은 상부는 약간 가죽 같은 느낌이지만 하부로 가면은 약간 실리콘 같은 느낌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속도가 갈수록 더 빨라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초반에 이런 습관을 먼저 개선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처음에 에나멜에 부식이 생기면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고 적응하기 좋은 레진 같은 재료를 빨리 치료를 해서 더 이상의 부식을 막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부식에 이어지는 단계가 또 균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도 예. 이제 이게 단독적으로 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뭐 같이 균열이 같이 오게 되죠. 이렇게 산 같은 음식 이런 거 많이 안 드시더라도 치아가 균열되는 거를 같이 보여드리면 이 경우는 아까랑 다르게 특정 치아에 이렇게 힘을 받아서 네. 잔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크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 있다가 그럼 주변에 이렇게 끼게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 베리류의 씨앗, 바깥쪽에 딸기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참깨 같은 것도 그 사이에 끼일 수 있거든요. 끼면 또 찝찝해지고 또 그 사이로 또 세균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교합력을 받게 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작용과 또 산에 의한 작용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악습관이 있습니다. 예. 코로나 뭐 블루 이런 것 때문에 집 안에만 있고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뭐 시켜서 음식을 드시고 내가 평소에 스트레스 해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밤에 잘 때 그 전에 없던 이갈이가 생기거나 아니면 낮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약간의 그 유전적이거나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꽉 무는 습관,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마스크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거 일단 이갈이를 먼저 보시면 자, 이게 특정 방향이 아니고 다방면, 다각도로 이갈이가 지금 이루어지고 아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스스로 맷돌이 되려고 한다. 아, 원래 앞니가 닿을 때 어금니가 쉬어야 하는데 예. 또 오른쪽이 닿을 때는 왼쪽이 쉬고 왼쪽이 닿을 때는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게 되니까 이 근육에 통증도 많이 생기게 되고 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런 분들이 치주 질환이나 이게 치주 질환으로 인한 골파괴는 잘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러면 치아는 흔들리게 되거든요. 예. 세균에 의해서. 이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기 때문에 맷돌판을 생각해 보시면 예. 버텨야지만 저렇게 갈리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나중에 연세가 많이 드시고 80 이렇게 되면 후유증. 그때부터 대책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몇 개의 치아를 하면 그 치아를 단단한 재질로 하게 되면 불편해서 못 견디십니다. 자기는 이렇게 근육이 아까 근육 그림이 나오는 이유는 네. 근육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순응하게 되는데 요렇게 계속 되게 되는데 이 중간에 치아가 상실되거나 임플란트가 올라가거나 하나의 또 단단한 세라믹 크라운이 들어가거나 예, 예. 이렇게 되었을 때 환자분이 견디기 힘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연세가 많으신 분을 전학을 다 크라운을 하게 되는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고요. 그렇죠. 또 부분적으로 레진이나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또 계속해서 따르려고 하고 네, 그런 문제들이 뒤에 가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성향이 있으시면 나이트 가드를 사용하거나 밤에 끼는 장치물입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하고 다르게 클렌칭이라고 해서 이를 꽉 무는, 이를 꽉 잡는 습관 이런 네.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깊어집니다. 그리고 깨집니다. 치아에. 네.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정신적인 강박과 좀 관련 있고 습관적인 거지만 네. 이런 게 심한 분들은 자기 핸드폰에 녹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안 아. 고쳐지니까요. 예. 뭐 이 습관이 고치기 어렵거든요. 무의식 중에 행해지니까 30분마다 자기한테 음성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 지금 꽉 물고 있니? 너 지금 꽉 물고 있니? 30분마다 반복해서.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물고 있다가 아차 이렇게 반복해서 깨달을 수 있고 고칠 수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입니다. 네. 네. 예, 치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좀 잘못된 습관들까지도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말 중에 이거 치아가 좋은 거를 또 오복 중에 하나라고 당연하죠. 여길 정도로 치아 건강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네. 아마 외국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례로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제가 이거 이야기를 조금 가져오셨는데 심각한 동영상들 보여드리니까 약간 쉬어가고자 하는 의미인데요. 네. 200년 조금 더 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사실은 역사를 바꾼 두 번도 하지 않으시고 2대 대통령은 다른 분이시잖아요. 초대만 하고 자기 시골 오두막으로 들어가서 그냥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틀니인데요. 사실 네. 200년 전에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렇게 나무로 된 틀을 만들고 여기에 있는 치아들이 흑인 노예들의 생리를 뽑아서 사람의 이를 빼서 끼워서 이렇게 해서 입안에 넣었을 때 이 나무가 잇몸에 닿으면서 모양만 유지한 채로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면 남 앞에 연설을 해야 되고 또 웃어야 하잖아요. 근데 웃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네. 네, 이렇게 돼서 대인관계를 하지 않고 나는 대통령 2번 안 하고 왕도 안 하고 네, 그렇게 됐던 일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치아의 건강 이런 거는 세계의 역사를 바꿀 만큼 생각보다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소수 잔존치 그리고 소수 임플란트인데요. 네. 소수 잔존치라고 하면 남아있는 치아가 소수, 적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임플란트랑 자연치는 다른 것입니다. 자연치는 움직이고 임플란트는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 네. 뭐 케이스를 보면 오해를 하게 되거나 불신을 하게 되거나
그런 사례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환자분은 이쪽은 임플란트로 되어 있고 네. 저희 병원에서 식립한 건 아니고 앞에 한 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됐는데 밑에는 틀니를 끼고 있는데 네. 지대치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후방에 뼈가 없기 때문에 다 꺼져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나로 자석으로 유지하는 걸 했지만 이쪽에는 이제 여기에 사용하던 브릿지에서 앞쪽이 뭐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송곳니를 발치하게 되면서 또 2개를 추가로 신고 요 뒤쪽도 금이 가서 내부에 금이 가서 또 하나를 더 신게 되니까 임플란트만 쫙 있고 자연치는 2개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보철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경우에 환자분은 어디가 자연치고 어디가 보철물인지 잘 예쁘게 잘 만들어주면 줄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딱 씹었는데 느낌이 다릅니다. 네, 다르죠. 자연치랑 임플란트는 다른 거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소수 잔존치를 남기는 게 좋은가? 그럼 그걸 다 없애고 임플란트로 하는 게 좋은가? 네. 과잉 진료와 뭐 약간 이런 선상에 네. 서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임플란트는 미세하게 완전히 흔들리지 않고 나사가 풀릴 때만 흔들리는데 자연치는 미세하게 흔들리는 치아, 이것 때문에 음식이 끼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자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내 이빨은 내가 잘 알고 어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좀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경우도 이제 여기는 소수 임플란트죠. 전체가 자연치하고 소수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 이렇게 심으니까 옛날보다 잘 씹히고 움직이지도 않고 좋다고 해서 힘을 꽉꽉 주는데 이분은 약간 이극교합이라고 해서 한쪽이 좋아져서 힘을 꽉꽉 주면 나는 오른쪽만 씹는데 하지만 얇은 걸 심을 때는 반대편에 데이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 힘을 믿고 소수 임플란트 힘을 믿고 거기에 의지해서 많이 힘을 쓰다 보면 반대편의 치아가 부러지거나 네, 치주적으로 교합력에 의한 치주염. 거의 이런 경우는 굉장히 급하게 뭐 아까도 크랙이라고 금이 가는 이런 현상과 함께 아주 급하게 골소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상황은 소수 임플란트 상황이거든요. 이 자연치 속에서. 그럼 이 치아를 그럼 내가 약간 움직이고 약간 약한 치아를 빼고 2개를 심느냐, 저 치아를 유지하느냐, 이런 것들이 과잉 진료와 함께 겹쳐져 있지만 유지했을 경우에 이 치아는 약간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환자분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치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있고 좀 흔들린다고 해서 또 다 빼는 거는 또 치과의사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과잉 진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쪽에 조금 움직일 때 음식이 낄 수 있다. 일단 여기를 양치를 잘 하기 위해서 치간 칫솔 같은 걸 사용해서 보조적으로 노력을 해야겠다. 치과에 올 때마다 그쪽을 좀 점검을 해달라고 네. 또 한 번 더 계속 얘기를 해야겠다. 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코로나19 이후 치아 건강 관리에 관한 시청자의 사연들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선생님, 40대 직장인 여성의 사연인데요. 이분이요, 코로나19 이전에 앞니 신경치료를 했대요. 네. 그런데 3년 동안 병원을 못 간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에서야 네. 앞니가 다시 좀 통증이 조금 네, 네. 오는 모양이에요. 네. 이분이 가장 궁금한 건, 이걸 재치료도 가능하고 뭐 어떤 좀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러시는데 한번 선생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경치료, 재치료는 뭐 10번이건 다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구조적인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치근에 뭐 미세 파절이 있거나 상부 치관에 또 파절이 있는 경우에는 재치료를 뭐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파절인 경우는 심한 경우에는 발치가 필요하겠죠. 근데 뭐 조금 더 파절이 됐다고 하면 다시 재신경 치료를 하고 크라운으로 재수복할 수 있는데, 만일 이게 처음에
본인이 신경치료로 했지만 네. 이게 치주적인 문제를 동반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 또 치주 처치를 해서 살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40대 초반 여성분이라면 제 생각에는 재근관 치료를 하고 보철 치료를 하면 잘 수복되지 않을까, 잘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3년 동안 치료를 좀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러 군데에서 신경 치료를 하게 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군데 몇 개씩 가능한 거지. 그거는 검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 개가 아프면 치료는 가능한 거죠, 그래도? 네, 당연하죠. 네. 그렇군요. 이번 사연은요, 대학생의 사연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다 보니까 야외에서 운동을 좀 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있고 헬스장도 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 무거운 역기를 든다든가 무거운 네. 운동기구를 들면서 네. 이를 깨무는 자기 습관을 네. 발견했는데 네, 네. 자꾸 이러니까 치아가 좀 불안한가 봐요. 다칠까 봐. 그런데 이때 우리 보통 치아용 마우스피스라 그럽니까? 네, 네. 이걸 사용해 도움을 좀 받을까 하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힘들 때 이를 악무는 그렇게 해서 힘을 버티는 그런 그렇죠. 경우가 있는데 네. 우리가 제일 힘들게 느껴질 때가 언제죠?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볼 때. 출산할 때잖아요. 출산할 때요? 네, 출산할 때 힘들 때 어떻게 하나 보면 수건을 뭅니다. 사실은 이 마우스피스를 꼭 하는 것보다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얇은 손수건 말고 보풀이 있는 그런 손수건을 입에 물고 하시면 됩니다. 약간 힘을 주고. 그게 이제 마우스피스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마우스피스를 꼭 해야 되는 경우는 대개 프로 선수들, 권투 선수들은 바깥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펀치로부터. 네네. 그 다음에는 뭐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 갑자기 크게 빨리 달리거나 이 배트를 칠 때 큰 힘을 내기 위해서 이를 악무는 경우에 그럴 때 마우스피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힘 쓸 때만 하면 되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추천하는 수건 물기가 네.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잘 때도 보면 이렇게 저 경우도 일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네. 마우스피스를 추천하더라고요. 그것도 치아나 이런 관리를 위해서는 중요하겠군요. 네, 대개 마우스피스는 실리콘 재질로 연한 재질인데 잘 때 끼는 것들은 연한 재질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재질인데 요거는 이제 나이트 가드라고 해서 네. 딱딱하게 만든 그런 재질과 비슷한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이 씹을 때, 선생님 오물오물 씹으라고 저한테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게 좀 힘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의 유치원 때 배웠던 노래가 꼭꼭 씹어 밥을 먹고 네, 가방 기억납니다. 메고 인사하고 네. 이건데요. 그때부터 배워서 꼭꼭 씹는 습관, 꼭꼭 씹으려고 하면 요 뒷근육이 커집니다. 그렇게 그래요? 되면 사각턱이 되기 때문에 오물오물 씹는 거는 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독한 미식가라고 만화도 있고 그분이 보면 혼자 밥을 드시는데 여기 뒷근육은 별로 안 쓰시고 이렇게 입 주변을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오물오물 그래요? 드시는 제가 걸 자세히 보지를 볼 수가 못했습니다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얼굴 프로파일도 좋아지고 치아에 대한 뭐 금이 간다든지 깨진다든지 이런 확률도 줄일 수 있어서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교합 관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네. 뭔가 비어 있는 느낌, 뭔가 잘 안 씹히는 느낌 때문에 조금 더 꼭꼭 씹어야만 씹힐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힘을 주다 보면은 치아들이 닳고 치과적인 문제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거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네. 오물. 네. 방금 설명해 주시면서 교합 관계라는 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네. 좀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상 교합 관계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네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럼 내가 비정상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상적인 교합 관계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위에가 더 크겠죠. 상악골이 더 큽니다. 턱이 더 작잖아요. 그래서 밑에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치아가 이걸 전체를 감싸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앞이 일할 때는
어금니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쉼, 앞니가 닿을 때 어금니가 뜨는 게 이상적인 교합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일할 때는 이렇게 톱니바퀴라고 해서 산이 있으면 산끼리 부딪히니까 네. 오른쪽이 이렇게 산끼리 부딪히면 왼쪽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오른쪽으로 자를 때 왼쪽은 놀고 있다는 말입니다. 쉬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엣지 바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전치부가 가까이 닿는 경우입니다. 제 주위에 많던데요. 네네. 이렇게 가까이 닿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니로 인한 쉼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니가 짧고 어금니랑 앞니가 같이 닿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네. 이렇게 하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은 전체 맷돌 스타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좋지 않은 교합은 잘 알다시피 주걱턱이라고 하는 반대 교합입니다. 네. 반대 교합이라는 거는 하악턱이 길고 앞으로 나와 자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겠죠. 전치부가 막아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어금니 쪽도 다 닿지를 않고 이 중간부는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후방 큰 어금니만 힘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해당 치아에 교합력에 의한 치주염이 생기거나 흔들리거나 또 그래서 임플란트를 했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은 네. 이상적인 교합 관계에서 내가 벗어나 있으면 있을수록 조금 힘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교정을 어릴 때 하면 좋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내가 30, 40대가 되었는데 네, 그러면은 그럴수록 조금 힘을 줄이는 네. 꼭꼭 씹지 말고 오물오물 씹는 솔직히 조금 더 힘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코로나 이후 치아와 구강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실까요? 정보 홍수 시대에 여러 가지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자기하고 맞지 않는 케이스의 설명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자기가 진료하고 있는 주치의의 설명을 잘 믿지 못하는 네, 이런 사례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환자와의 대화가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환자분들께서도 한번 믿었다면 주치의를 믿고 진료를 하시는 게 결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신유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요. 네. 한 번 웃으면 더 젊어지고 네. 또 화를 내면 늙어진다 이런 뜻인데 또 젊게 살고 싶은 게 또 트렌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적게 생각하고 조금 적게 먹고 적게 욕심을 부리면 젊어지고 네,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시면서 생활하시고 치과와의 거리 두기도 이제는 그만하시고 네. 네. 앞에 말씀드렸던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면서 전문가의 관리도 꼭 반드시 정기적으로 받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말 그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일상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아마 멈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은 활동들이 멈췄었지만 네. 이 건강에 대한 관심, 또 치아 건강 관심만큼은 계속해서 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치과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셨을 네. 거고요. 코로나에 대한 감염의 위험 때문에 검진과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셨던 분들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진짜 근심 대신 안심을 하시고 걱정 없이 치과에 내원하셔서 스스로의 치아 관리를 잘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유익한 정보 주신 분은요. 치과 보철 전문의 윤성만 대표 원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